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교시에서 재수로 최종 합격하게 된 여채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2023년도에 초수로 서울에서 응시를 했었고요. 그때 컷 플러스 0점, 그러니까 즉 1차를 커트라인으로 통과를 해서 마지막에 네, 채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재수를 해서 1차 컷 플러스 13점으로 이제 결국엔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저의 작년 실패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저는 낮은 1차 점수와 그리고 네,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 2차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저의 네,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어, 네, TO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합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끝나고 정말 안일하게 놀았습니다. 그 후, 네, 합격자 발표를 봤는데 딱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한 것을 보고 정말 기쁜 것은 1분이었어요.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 남은 2차까지 남은 시간을 보니까 19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19일은 정말 제 생에서 못할 것 같은 정말 괴로운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꼭 이 시험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차를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1차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크게 세 가지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때 마음가짐, 또 그리고 전략을 세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생활 습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저의 합격 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공부 방법은 모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 방법보다는 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마음가짐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내년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점점 해독을 해 나가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 회독수가 더 많아지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계속 봐야 할 겁니다. 그때 정말 괴롭거든요. 너무너무 하기 싫고 내가 이거 봤던 거 왜 또 봐야 돼? 왜 또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교육학하고 의사소통장애 영역을 너무 싫어했는데 네, 그것들을 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나 이거 11월 24일 이후로 절대 안 볼 거야. 나 이제 이거 진짜 죽어도 안 볼 거니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쪽지는 제 독서실 책상에 붙여놓은 쪽지 두 개인데요. 네. 그만하고 싶다면 더 탁월하게 해내자. 오늘 하루는 한 달의 가치를 가진다. 1차 고득점 반드시 이루자. 라고 적어놨고요. 밑에는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 여채은 나는 반드시 최종 합격한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가 자신감이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독서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리 쳐다봅니다. 다들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누구는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다 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의 뭐랄까 특성을 약간 활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나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정말 저절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이렇게 좀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음가짐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용을 말고는 학업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을 좋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정말 좀 그랬는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공부해서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신이 학업 측면에서 성공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한들 나를 믿어주는 것이 저는 우리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합격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합격은 그저 소망이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성공 경험도 없는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믿기 위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열품타라는 어플을 활용하였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열품타라는 어플을 4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 10시간 정도를 순 공부 시간으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마지막 11월 달에는 평균 12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열품타를 활용하면 저희 경쟁자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20등 안에 들겠다고 바득바득 이를 갈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제가 저를 끝까지 믿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가짐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출을 보는 것은 모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하고 또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 기본 이론서를 전부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고요. 비록 전부 완벽하게 암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노력한 것이 제가 1차를 고득점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출 패턴을 좀 살펴보면 학습장애나 건강장애와 같은 것들은 이제 원래 기존의 기출에서 벗어난 좀 새로운 유형들이 자주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패턴을 파악해서 그 과목만큼은 기본 이론서를 전부 다 외우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번 시험에서 많이 효과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기출 패턴을 파악하고 이거는 좀 더 넓혀서 공부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의 전략 수립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부산에 간다고 쳐봅시다. 그때 저희가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또 그 지도 어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게 될까요? 부산으로 잘 갈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전라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용 공부는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격 수기는 빠른 합격을 위한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초수 합격자와 고득점 합격자의 합격 수기 10개 정도를 꼼꼼하게 정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이 강조하는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합격 수기는 한 번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합격수기를 3월, 6월, 10월에 걸쳐서 총 3번을 읽었습니다. 합격수기를 여러 번 읽는 이유는 시기별로 합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였고요. 또 지금 시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를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합격수기를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공부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측면입니다. 저는 이제 재수 때와 초수 때 모두 이제 올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백수 신분이다 보니까 제가 저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집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 공부의 성공이 그날의 공부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정말 따지자면 저녁형 인간 아니면 새벽형 인간일 정도로 아침잠이 정말 많고 새벽에 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임고를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늦어도 9시에는 독서실에 앉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늦어도 9시에는 가려고 한 이유는 아침 공부의 성패가 진짜 하루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는 초수 시절 때는 아침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공부가 잘 된다는 이유로 한 11시에 아니면 늦지막히 12시에 집에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정말 왠지 모를 패배감에 좀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하루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내가 자주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작년에는 아침에 조금 힘들더라도 9시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였고 아침 공부를 제대로 잡아 놓으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오후하고 밤 공부를 성공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침 공부를 잡아서 하루 전체 공부를 의미 있게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상 직후 10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상 직후 10분을 통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상 직후의 행동이 폰을 보는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고 일어나서 밤새 온 카톡도 보고 싶고 SNS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죠. 근데 폰은 잠시 내려두고 씻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폰을 일어나자마자 보는 행위는 우리의 도파민이 쾌락의 회로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씻으러 간다거나 운동을 하는 등 딱 10분만을 통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통제할 확률이 정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활 습관 마지막은요. 운동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초수 때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번 재수 때에는 주 3회 수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운동과 공부를 병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시점 제가 이제 9, 10월 서진쌤 모의고사를 들을 때 정말 저의 몸 상태가 정말 달라진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초수 때에도 저는 서진쌤 모의고사를 신청을 해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 시간에 교육학하고 특학 문제 풀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서진쌤이 오셔서 강의를 쭉 듣는 일정인데 그때는 편의점에 파는 몬스터 음료 아시죠?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같은 상황인데도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정말 또랑또랑하게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또 해소가 됩니다. 정말 공부하다 보면은 옆자리 사람들 시끄럽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는데
운동하러 가면은 네 완전 리셋되고 다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운동을 공부와 병행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공부 능률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학 공부 방법입니다.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점자, 지문자, 법, 총론, 웹 접근성, UDL은 통암기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점자하고 지문자는 밴드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스터디원 5명이 정해진 요일에 문제를 올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점자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외우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이제 점자 외우기라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되게 재밌게 외울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렇게 조금 이제 외운 이후에는 이제 하루에 15분 정도만 점자는 투자를 하면은 쉽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부터 출제를 하고 그리고 점차 문장 단위로 복잡하게 출제하고 문장 부호까지도 전부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법 총론 정말 힘들죠. 네, 통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과 총론은 미루면은 하고 싶지가 않아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법 총론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매일 법 1시간 또 총론 1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읽었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입으로 중얼중얼 뱉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지의 외운 문장을 적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외우고 인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법총론은 이제 특금에 들어가 보면 빈칸 자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면 또 효과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웹 접근성 UDL은 네, 좋은 빈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암기하고 결국에는 백지로 네, 통인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학은 제가 초수 때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서진쌤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권화를 이제 기본 이론 책과 함께 계획에 맞춰서 회독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영역별 기출을 풀었었습니다. 네, 이제 기출을 풀 때는 기출 주변에 있는 개념을 네, 함께 인출을 했고 네, 인출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91월에는 서진쌤 실전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였고요. 저는 이제 이 모의고사 직강을 추천드리는 게 정말 실제 시험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 볼 때 정말 떨리거든요. 저는 막 손에 땀도 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습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전에서는 그렇게는 떨리지 않더라고요. 네,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실전 모의고사 정도는 직강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 격주로 치르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2주 동안 특학 전 과목을 네, 돌리고 모의고사를 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이제 시험 치고 틀린 문제는 그날 외워서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모의고사에서 나온 몰랐던 개념은 이제 서진쌤이 주신 강로 자료를 오려서 제 단권화에 추가하였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저의 이제 시험은 단권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단권화를 이제 직접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특금에 서진쌤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선생님의 단권화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정리하는 것을 정말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이제 단권화는 시험 날짜에 다가올수록 이제 회독수를 늘려야 하는데 단권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단권화를 만들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막판에 9월부터 단권화를 기반으로 인출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인출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인출을 했었는데요. 단권화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글자로 그러니까 쭉 읽어보고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단권화 책을 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 쓴 개념도 있고 또 빈 개념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빨간 색깔 펜으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고칩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빨간 색깔이 딱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공부할 때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출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마지막 최종 자료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월하고 11월에는 수렴하는 공부가 필요한데 이제 저는 공부할 때 마지막 시험장에 들고 갈 최종 자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자신이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나 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시험장에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강장애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서진쌤이 주신 강론 자료를 딱 모아놓고 그거 시험장에서 읽어야겠다고 가져갔는데 그 시험장 화장실에서 읽은 내용이 바로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시험은 정말 휘발성이 강한 시험이잖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고시는 머리 좋은 놈이 노력한 놈을 못 이기고 노력한 놈이 방금 본 놈을 못 이긴다는 말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최종 자료를 준비하셔서 네, 방금 본 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네, 시험 당일 컨디션이 나쁘면 네,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당일 컨디션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민성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전에는 식사를 정말 매우 매우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식당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밥을 먹었었는데요. 시험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또 혹여나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까 봐 마지막 일주일은 그냥 편의점 즉석죽만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11월에는 그때쯤엔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도 독서실에 정말 많이 오고 그 친구들 기침 엄청 많이 하고 코 많이 훌쩍입니다. 그게 정말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시험 기간 내내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 정말 강박적으로 씻고 비타민 많이 먹고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유난이 아니라 정말 네, 감기 걸리면 컨디션 나빠지고 저 시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11월 한 달만큼은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네, 이 시험은 자신을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스스로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다독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꿈을 이루시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